최근 유럽, 북미 승무원들 사이에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장거리 노선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 노선인데요. 과거 전 세계 최빈민국에서 현재는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인천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노선이 왜 승무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지, 그 이유를 한 외항사 승무원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루프트한자 항공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소피아 밀러라고 해요.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아파트에서 자랐는데 어릴 때부터 창문 너머로 보이는 비행기들이 제 꿈이었어요. 특히 루프트한자의 노란 크레인 로고가 그려진 비행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렜답니다. 저희 아버지가 프랑크푸르트 공항 관제탑에서 35년간 일하신 베테랑 관제사였거든요. 주말마다 공항에 데려가 주셨는데 그때 보던 전 세계로 향하는 비행기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비행기와 항공사에 대해 많이 배웠죠. 특히 루프트한자는 독일의 자부심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실 어머니는 제가 의사나 변호사가 되길 바라셨어요. 독일에서는 전문직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응원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루프트한자 승무원 교육과정에 지원했죠. 경쟁이 정말 치열했는데 운 좋게도 합격할 수 있었어요. 처음 승무원 생활은 정말 힘들었답니다. 독일인 특유의 완벽주의 때문에 모든 걸 철저하게 준비하고 확인했거든요. 유럽 단거리 노선만 담당했는데도 매일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그래도 승객들의 미소를 볼 때면 이 직업을 선택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3년 전에 우연한 기회로 인천행 비행을 맡게 됐어요. 동료가 갑자기 건강 문제로 빠지는 바람에 급하게 투입된 거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시간도 부담스러웠고 아시아 문화도 잘 몰랐거든요. 특히 다른 동료들이 들려준 아시아 노선 이야기 때문에 더 걱정됐어요. 의사소통도 어렵고 문화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쉽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승객들은 겉으로는 친절해도 나중에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고 중국 승객들은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첫 인천행 비행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탑승객 대부분이 한국인이었는데 이렇게 질서 있고 협조적인 승객들은 처음 봤거든요. 안내방송할 때 귀 기울여 듣고 안전벨트 착용도 바로바로 해주시고 심지어 저희가 힘들어할 때면 먼저 도와주시기도 했어요. 특히 기내식 서비스 시간이 잊히지 않아요. 보통 유럽 승객들은 메뉴 고르는 데만 한참을 고민하는데 한국 승객들은 눈빛만 봐도 알아듣고 바로 선택해 주시더라고요. 와인이나 음료를 추천할 때도 빠르게 결정해 주셔서 서비스가 정말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심지어 기내 면세품 판매할 때도 달랐어요. 가격이나 상품에 대해 꼼꼼하게 물어보시면서도 결정은 정말 빨리 하시더라고요. 독일인인 저도 놀랄 정도로 효율적이었답니다. 그 후로 제가 먼저 인천행을 자청하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은 제가 왜 그렇게 먼 노선을 선호하는지 이해 못했지만 저는 이유가 있었죠. 한국인 승객들과의 비행은 매번 새로운 걸 배우게 해줬거든요. 그분들의 배려심과 질서의식, 특히 그 빠른 판단력은 정말 본받고 싶은 점이에요. 지금은 제가 루프트한자에서 인천 노선 전문가로 불린답니다. 신입 승무원들이 조언을 구하러 오면 한국 승객들의 눈빛만 읽을 줄 알면 된다고 말해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게 한국 승객들만의 특별한 매력이라고요. 아버지는 가끔 제게 그렇게 먼 비행이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전 늘 항상 매 비행마다 새로운 걸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너무 행복하다고 대답해요. 왜냐하면 저는 10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정말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을 만났어요. 각 나라마다 특별한 성향이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됐죠. 특히 아시아권 승객들의 차이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일본 승객들의 경우 처음에는 정말 친절하고 예의 바른 것 같았어요. 모든 것에 내내하며 고개를 숙이고 불편한 점이 있어도 겉으로는 전혀 표현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보면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일본 승객들이에요. 기내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승무원의 서비스가 불친절했다는 등의 앞에서는 말하지 않고 뒤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더 난감하더라고요. 중국 승객들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크고 활기차신 편인데 때로는 그게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해요. 특히 요구사항이 정말 많으셔서 한 승객당 응대 시간이 2배는 더 걸린답니다.
담요를 더 달라, 음료를 더 달라, 자리를 바꿔달라는 등의 끊임없는 요청에 저희도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게 되죠. 작년 겨울에 있었던 일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인천으로 가는 항공편에서 심한 난기류를 만났거든요. 그때 각국 승객들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답니다. 일본 승객들은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한 척하려 노력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항공사에 무려 40건의 민원이 들어왔대요. 난기류 상황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든지 승무원들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내용이었죠. 중국 승객들은 그때도 역시 기내에서 가장 목소리가 커서요. 비행기가 흔들릴 때마다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승무원을 자주 호출하셨죠. 안전벨트 착용 안내를 해도 자리에서 일어나 이것저것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런데 한국 승객들의 반응은 정말 달랐어요. 처음 난기류가 시작됐을 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안전벨트를 확인해 주시더라고요. 옆자리에 앉은 아이가 불안해하면 다독여주고 심지어 저희 승무원들 걱정까지 해주셨어요. 승무원님도 어서 앉으세요, 조심하세요 하면서요. 더 놀라운 건 난기류가 잦아든 후였어요. 다른 승객들이 아직도 동요하고 있을 때 한국 승객들은 이미 평온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일상적인 비행에서도 한국 승객들은 특별해요. 승무원이 바쁜 상황이면 굳이 호출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다른 승객들을 배려하면서도 본인에 필요한 건 정확하게 요청하시더라고요. 기내 안내 방송할 때도 이어폰을 빼고 귀 기울여 듣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서비스 시간에도 한국 승객들의 빠른 판단력은 빛을 발해요. 메뉴를 고를 때도, 음료를 선택할 때도, 면세품을 구매할 때도 항상 빠르고 정확하게 결정하시죠. 덕분에 저희도 서비스를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독일인 동료들은 제가 왜 그렇게 한국 노선을 좋아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저는 매 비행마다 효율성을 넘어선 배려, 규칙을 넘어선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 승무원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시는 마음 등 새로운 걸 배우게 된다고 설명해 준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노선을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인천공항이에요. 10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공항을 경험했지만 인천공항은 정말 특별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얼마나 좋을까 반신반의했어요. 저희 프랑크푸르트 공항도 독일의 대표 관문이고 히드로 공항이나 샤를드골 공항도 유럽의 자존심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봐온 프랑크푸르트 공항도 매년 시설을 개선하고 있고 다른 유럽 공항들도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입국 수속 과정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다른 공항들은 입국 심사에만 보통 1시간 이상 걸리는데 인천공항은 30분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자동 출입국 시스템도 너무 편리해서 저희 승무원들도 자주 이용한답니다. 독일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인천공항처럼 직관적이진 않아요. 시설도 놀라웠어요. 처음 방문했을 때 이게 정말 공항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다소 어둡고 복잡한 것과 달리 인천공항은 천장이 높고 밝아서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았어요. 심지어 공항 내 편의시설은 쇼핑몰 수준이더라고요. 면세점은 기본이고 영화관, 전통문화체험관, 심지어 실내 정원까지 있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인 건 공항 직원들의 태도예요. 다른 공항들은 직원들이 종종 불친절하고 기계적인데 인천공항은 달랐어요.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승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영어가 서툰 승객을 위해 그림으로 설명하는 모습도 봤어요. 한 번은 제가 길을 잃었을 때 안내데스크 직원분이 직접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신 적도 있었답니다. 청결도도 최고예요. 화장실은 항상 깨끗하고 심지어 공항 구석구석까지 먼지 하나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죠. 독일 공항들도 청결을 중요시하지만 인천공항의 수준은 또 다르더라고요. 특히 화장실에 있는 청소 담당자분들이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지난번에는 제 동료가 인천공항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보통 다른 공항에서는 찾기 힘들었을 텐데 인천공항은 달랐어요. 분실물센터에서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30분 만에 찾을 수 있었죠. CCTV도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동료가 그때 정말 감동했더라고요. 그 후로 그 동료도 인천공항의 팬이 됐답니다. 공항철도도 편리해요. 시내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 승무원들도 자주 이용한답니다. 프랑크푸르트도 공항철도가 있지만 인천처럼 편리하진 않아요. 특히 공항철도 역사가 공항 건물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날씨와 상관없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죠. 특히 좋은 건 환승 시스템이에요. 다른 공항들은 환승이 복잡해서 승객들이 자주 길을 잃는데 인천공항은 안내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처음 방문하는 사람도 쉽게 찾아갈 수 있더라고요. 바닥에 색깔별 동선 표시부터 디지털 안내판까지 모든 게 승객 편의를 위해 설계된 것 같았어요. 무료 와이파이도 정말 편리해요. 다른 공항들은 대부분 유료이거나 속도가 너무 느린데 인천공항은 전 구역에서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 공항 앱까지 있어서 실시간으로 항공편 정보나 시설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해요. 최근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나리타 공항에서의 한국인 이야기를 보고 정말 공감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 승객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비행기가 이륙하려던 중에 엔진 결함이 발견되어서 게이트로 돌아갔다고 해요.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승객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한국 승객들의 반응이 특별했대요. 먼저 수화물을 다시 내리는 모습을 본 한국 승객들이 상황을 직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다른 항공편을 찾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승객들의 그 빠른 상황 판단력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여권 반환 과정이었대요. 일본인 직원들이 외국인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 어려워하고 있을 때 한국인 승객 한 분이 나서서 직접 한국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해요. 의자 위에 올라가서 또박또박 이름을 부르고 다른 한국인들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즉시 반응했대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비슷한 경험이 떠올랐어요. 한 번은 제가 한국인 성함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 어려워하고 있을 때 다른 한국 승객분이 자발적으로 통역을 도와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정말 감동받았었죠. 그리고 공항에서 노숙을 해야 했을 때의 이야기도 재미있더라고요. 한국인들이 가장 따뜻한 장소를 먼저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두가 함께요. 다음날 아침에는 다 같이 맥도날드에 모여 있었다고 하죠. 이런 모습이 바로 제가 경험한 한국인들의 모습이에요. 개인주의가 강한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캐리어를 끄는 모습이었어요. 다른 항공편을 예약하기 위해 달리면서도 캐리어가 마치 열쇠고리처럼 따라다녔다는 표현이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그만큼 빠르게 움직였다는 뜻이겠죠.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때로는 성급하다고 이야기되기도 하지만 저는 그 속에 담긴 놀라운 효율성과 기민함에 감탄해요. 더구나 그 빠른 판단과 행동이 이기적이지 않고 공동체를 위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이 정말 특별하죠. 실제로 저도 비행 중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 승객들의 침착하고 빠른 대처를 여러 번 경험했어요. 특히 지난 겨울 인천행 비행에서 있었던 일이 잊히지 않네요. 히말라야 상공을 지나던 중 갑자기 심한 난기류를 만났거든요. 기내식 서비스 중이었는데 비행기가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커피와 음료가 쏟아지면서 여러 승객들이 가벼운 화상을 입었고 머리 위 수납장에서 짐이 떨어지기도 했죠. 일본 승객들은 당황한 듯 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있었고 중국 승객들은 소리를 지르며 승무원을 연신 호출했어요. 그때 한국 승객들의 대처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 분이 즉시 기내 구급상자를 꺼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알고 보니 응급실 간호사셨더라고요. 다른 한국 승객들도 재빨리 움직였어요. 누군가는 물티슈를 꺼내 화상 입은 승객들에게 나눠주고 또 다른 분들은 통로에 떨어진 짐들을 신속하게 치워 이동을 수월하게 만들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 한국인 할머니가 무릎을 다치셨는데 주변의 한국 승객들이 즉시 응급처치를 도와드린 거예요. 한 분은 냉찜질용 얼음을 요청했고 다른 분은 자신의 목베개를 내어주어 다리를 편하게 해주셨죠. 난기류가 잠잠해진 후에도 한국 승객들은 서로를 챙기고 있었어요. 화상 입은 승객에게 연고를 나눠주고 놀란 아이들을 달래주고 심지어 승무원들에게도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침착함과 배려심 그리고 빠른 대처 능력이 정말 인상적이었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독일인 동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모든 일을 계획적이고 차분하게 처리하는 걸 미덕으로 여기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한국식 빨리빨리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 이제 우리 독일 승무원들에게도 이런 한국인들의 장점을 자주 이야기한답니다. 10년간의 승무원 생활 동안 수많은 항공편을 담당했지만 인천행 비행만큼 특별한 노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의 편리함 때문에 선호했던 노선이었는데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네요.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는 독일인인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우리 독일인들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천천히 진행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한국인들에게서 배운 건 빠르다고 해서 무질서하거나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활주로 공사로 인해 여러 항공편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때 저는 한국인 승객들에게 배운 대로 빠르게 대처했어요. 승객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대체 항공편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했죠. 동료들은 제가 너무 서두른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담당한 승객들의 불편이 가장 적었답니다. 인천공항의 시스템도 제 업무 방식을 많이 바꿔놓았어요. 독일식의 정확성에 한국식 효율성을 더하니 더 나은 서비스가 가능해졌거든요. 요즘은 제가 신입 승무원들을 교육할 때 인천공항의 사례를 자주 언급한답니다. 특히 입국 수속이나 환승 시스템 같은 부분들요. 한국 승객들과의 소중한 추억도 많이 생겼어요. 지난번에는 한 한국인 가족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6개월 전 비행에서 만났던 분들인데 제가 그때 아픈 할머니를 특별히 신경 써드렸거든요.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작은 선물까지 준비해 오셨더라니. 그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제는 제 동료들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인천행을 고집하는 걸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조언을 구하러 와요. 한국 승객들을 응대하는 요령이나 인천공항 시설 이용법 같은 것들을요. 특히 비상상황 대처법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인들에게 배운 노하우를 자주 전수해 준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대한항공에서 외국인 승무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찾아본 채용 공고였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뛰더라고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던 지난 시간들, 그리고 한국 승객들과 쌓아온 소중한 인연들. 이 모든 게 어쩌면 이 순간을 위한 준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루프트한자는 제게 정말 소중한 직장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사랑하는 한국의 대표 항공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독일의 정확성과 한국의 효율성을 모두 경험한 승무원으로서 양국의 장점을 살린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싶거든요.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처음에는 많이 놀라셨어요. 안정적인 루프트한자를 떠나 낯선 나라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셨죠. 하지만 제가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듣고 계시더니 이내 응원해 주셨어요.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나라에서 일하는 게 왜 안 되겠니? 라고요. 지금은 매일 저녁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로 한국 문화도 더 깊이 공부하고 한국 드라마도 보면서 일상적인 한국어를 익히고 있죠. 특히 기내 서비스와 관련된 한국어는 이제 자신 있게 구사할 수 있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한국인들에게서 배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도전해 보려고 해요. 이제 곧 있을 인천행 비행에서는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서비스를 더 유심히 관찰하게 될 것 같네요. 어쩌면 그분들이 저의 미래 동료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우리 독일의 정확성과 한국의 효율성이 만나 만들어내는 특별한 하모니, 그 조화를 이제는 대한항공에서 완성하고 싶어요. 다음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는 태극 문양이 그려진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